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프링클러 설비 행가에 대한 설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프링클러 설비나 옥내 수화전의 설계 도면에 행가를 설계하는 사람은 설계 도면을 아직 저는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까지도 설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은 행가 설계에 대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행가가 이제 영어로 단어가 이겁니다. 지지대, 거리가 이제 우리 번역하면은 표현이죠. 배관을 매달기 위하여 천장이나 벽에 고정하는 지지대를 행가라 합니다. 이게 천장에 고정하고 배관을 이렇게 매다는 거죠. 여기도 행가가 있죠. 이것도 행가입니다. 이것도 다 행가죠. 여기서는 지금 벽면에 천정에 주로 이제 행가를 설치하는 기준이 나와 있죠. 이것도 행가입니다. 이것도 행가고, 보통 이런 행가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제 큰 배관을 고정하려면 이런 행가를 해야 되죠. 근데 이는 천장에 설치하는 행가고 벽면에 설치하는 행가도 있겠죠. 벽면의 배관을 고정하기 위해서 행가를 이렇게 설치해야 됩니다. 그러면 행가의 설치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지 배관에는 헤드의 설치 지점 사이마다 한 개의 행가를 설치한다. 그러니까 가지 배관에 헤드가 있으면은 헤드의 설치 지점 사이마다 행가를 설치하되, 헤드 간의 거리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5m마다 한 개 이상을 설치한다. 이 경우 상향식 헤드와 행가 사이에는 8cm 이상의 간격을 둔다. 요건 이제 헤드 가까이 행가를 설치하면은 살수 장애가 되죠. 살수 장애 때문에 기준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 사이마다 한 개의 행가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5m 이내마다 한 개를 설치한다. 그리고 1, 2호의 수평주행 배관에는 4.5m 이내마다 한 개를 설치한다 했습니다. 참고로 행가의 설치 기준에서 벽면 행가의 설치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직으로 된 배관 또는 배수 배관 등의 기준이 필요하지요. 사실은 수직의 벽면 행가의 설치 기준은 없지만은 현장에는 공사를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하지안전 기준도 벽면 또는 수직의 벽면에 대한 행가의 설치 기준을 마련해야 되겠죠. 행가의 설치 기준을 한 번 더 요약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지 배관은 헤드의 설치점 사이마다 한 개의 행가를 설치하되, 헤드 간 거리가 3.5m 초과하는 경우에는 3.5m 이내마다 한 개를 설치하고, 교차 배관은 가지 배관과 가지 배관 사이마다 한 개의 행가를 설치하되, 가지 배관 사이 거리가 4.5m 초과하는 경우 4.5m 이내마다 한 개를 설치한다. 수평 주행 배관은 4.5m 이내마다 한 개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수직 배관의 벽면의 배관이죠. 벽면의 행가를 설치하는 이 수직 배관은 기준이 없습니다. 배수 배관도 수직 배관이죠. 기준이 없습니다. 그리고 펌프실 등의 기타 배관도 기준을
상세히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러면 하나의 이제 그 사례로 문제를 풀어보면서 한번 테크닉을 길러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장소에 행가의 설치 개수는 몇 개가 필요한가? 이 가지 배관은 헤드의 설치점 사이마다 이렇게 하지요. 헤드마다 여기는 이제 이 헤드와 헤드지만은 두 개를 해야 되겠죠. 이게 하고 근데 문제는 이 헤드와 헤드 사이 이외에 헤드의 끝부분에도 해야 되겠죠. 이것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의 가지 배관이 총 9개입니다. 그러면 9개면 3줄이니까 27개죠. 그리고 그 교차 배관은 가지 배관과 가지 배관 사이마다 하는데 여기도 교차 배관의 끝에도 또 해야 되겠죠. 그래서 4개 하면 31개가 나오겠죠. 자, 이 문제 푸는 걸 보면은 이렇게 가지 그 헤드 사이마다 이렇게 다 하면서 양쪽에 합니다. 하면서 헤드의 끝부분 가지 배관의 끝부분입니다. 여기도 해야 되죠. 그리고 교차 배관 아닙니다. 지금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예. 여기는 이렇습니다. 헤드와 헤드 사이마다 한 개를 하고 요거는 이제 교차 배관의 끝입니다. 여기도 한 개를 하고 해서 교차 배관에는 4개 그리고 가지 배관에는 9개 헤드와 헤드의 사이마다 하면서 가지 배관의 양 끝에도 하고 이래서 9개입니다. 27개. 그리고 또 문제를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거리를 주어졌죠. 앞에 문제처럼 이렇게 거리를 주어지지 않았으면은 그 가지 배관의 거리가 3.5m를 초과한다든지 교차 배관은 4.5m를 초과한다든지 이런 거는 염두에 두지 않고 그 헤드 사이 그리고 가지 배관과 가지 배관 사이만 헤드를 계산하면 되겠죠. 여기는 이제 거리를 두었으니까 우선은 이렇게 헤드와 헤드 사이에 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가지 배관의 끝 그리고 교차 배관의 끝에도 이렇게 합니다. 이 3m니까 가지 배관과 가지 배관의 거리 사이가 3.2m가 안 되죠. 그러니까 교차 배관도 4.5m가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헤드 사이마다 하고 가지 배관의 이렇게 끝에도 하고 교차 배관의 끝에도 하고 이렇게 해서 총 28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실제 도면에 제가 이제 그 행가를 실제 그려봤습니다. 요건 이제 헤드고 여기에 빨간 게 행가입니다. 빨간 것이 행가입니다. 행가를 설계를 이 부분의 끝에도 행가를 설치해야 되겠죠. 그 부분이 지금 빠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행가를 행가를 이제 설계 도면에 여기 이제 까만 것은 헤드입니다. 이렇게 이제 설계 도면에 설계를 해야 되겠죠. 일부 설계하시는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근데 지금 기사나 관리사고 시험에서 이 행가에 대해서는 아직 출제된 게 없을 겁니다. 아마 앞에
제가 스프링클러나 연결 송수관 설계의 그 송수 압력 범위에 대해서도 시중의 책에는 거의 다루지 않고 있는데 제가 먼저 제시를 하고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그랬죠. 행가도 충분히 이렇게 이런 문제를 주어지고 행가의 개수를 계산하라 이런 문제가 출시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이것도 한 2년 전에 제가 책을 새로운 내용을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행가 부분도 한번 이렇게 테크닉을 길러보는 것도 좋을 겁니다. 오늘은 행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